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희수는 자경에게 내 것 뺏어가는 사람 그게 누구든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희수 옆에 쓰러져 있던 인물은 강자경이 아니라 한지웅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희수의 마인, 내 자신과 하준이를 뺏어가려는 지용과의 몸싸움 도중 결국 희수는 지용을 죽여버린 걸까요? 아니면 희수를 죽이려던 지용이 자신의 실수로 죽게 된 걸까요? 그리고 희수는 피를 흘리고 있는 지용을 보며 왜 눈물을 흘렸을까요? 이렇게 마인은 1화부터 살인사건을 등장시키며 과연 그날 누가 죽었는지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조금씩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음화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작품이죠. 하지만 마인이 궁금함, 그게 다였다면 전 이 드라마가 그리 흥미롭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마인은 의미가 담겨있는 세심한 연출과 극본이 매우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모든 장면이 추리에 대한 떡밥은 아니지만 모든 장면이 각 캐릭터의 감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들을 해석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마인 9화 리뷰는 세 가지를 토파볼게요. 첫 번째, 한 회장은 왜 웃고 있을까? 두 번째, 서희수와 강자경이 변호사를 고른 기준과 친권 소송의 숨겨진 목적. 세 번째, 정서연은 커밍아웃을 하게 될까? 그럼 9화 리뷰 시작합니다. 한 회장은 혼수 상태에서 김미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누워있는 한 회장의 얼굴이 항상 약간의 미소를 띠고 있었죠. 하지만 행복한 꿈은 한 회장을 깨어나지 못하게 했는데요. 결국 한 회장을 깨운 건 조강지처의 강력한 주먹이었습니다. 조강지처의 주먹으로 심장 박동이 높아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한 회장의 얼굴엔 웃음기가 사라지고 불만만이 가득해졌는데요. 이런 디테일한 설정들이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현실보단 꿈이 더 행복한 법이니까요. 그런데 양순애 진짜 열받을만 하지 않았나요? 한 회장이 양순애에게 남긴 유언은 정말 얄미웠어요. 조강지처 양순애가 남은 생이 편할 수 있도록 집과 땅을 물려준 대신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남은 생이 편할 수 없으니 주식은 상속하지 않는 개센스. 거기다가 금고의 열쇠가 들어있는 금고의 비밀번호가 김미자 생일인 것도 모자라 진짜 금고 안에 김미자와의 추억을 담아둔 방까지 만들어놨었다니. 거기다가 열받아서 던져버린 김미자와 남편의 사진 때문에 큰아들까지 다치게 되었으니 저 같아도 눈이 돌아갔을 것 같아요. 한편 마인은 작품이 그려진 공간들과 그림 작품, 배우들의 의상을 보는 재미가 쏠쏠한 작품인데요. 한 회장이 금고문을 열 때 양순애가 입었던 옷은 뭔가 영국 여왕의 착장을 보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양순애는 고급스러워 보이는 외형과 달리 금고 열쇠를 훔쳐서 금고문을 따 도둑질을 할 계획을 행동에 옮겼죠. 재벌가 사모님인 양순애의 내 거가 아닌 것에 대한 집착 어린 행동은 재벌가에서 일하는 김성태 집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편 효원가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는 일반 공기 대비 산소 포화도가 15배가 높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물은 남극의 빙하를 녹인 물이고요. 마인의 제작진은 실제 몇몇 재벌가를 만났고 그 취재를 바탕으로 극에 산소 서사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쉬기 어려웠던 희수는 김집사를 불러 산소 포화도를 높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CG를 통해 산소 포화도가 높은 공기를 마시는 희수의 모습이 비춰졌죠. 더 좋은 공기가 되었으니 숨쉬는 게 편해져야 할 희수는 과연 더 편안해졌을까요? 남들보다 좋은 공기와 물을 마시고 화려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면의 욕망과 비극, 쓸쓸함은 모두 같다라는 걸 백미경 작가는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9화의 소제목은 악마와의 축배를입니다. 그리고 마인은 데빌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예요. 일단 언니들 이야기부터 좀 할게요. 정말 진상 중의 진상인 한진이가 오늘 독특한 매력을 발산했는데요. 유언 때문에 상담 치료를 받아야만 했던 한진이는 엠마 수녀에게 전화를 해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그리고 엠마 수녀는 좋게 타일렀지만 결국 큰 소리를 질렀죠. 그런데 소리 지르는 엠마 수녀보다 절 더 놀래킨 건 한진이의 그 다음 대사였어요. 어머 딱 내 스타일 멋있어. 이 대사 정말 상상도 못했지 않나요? 감히 나한테 소리를 질러라며 바락바락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건 너가 처음이야. 뭐 이런 건가요? 한진이는 박력 있는 남주한테 반하는 재질이었나봐요. 한편 하원갤러리 대표 서진경은 양순애의 사촌 오빠인 하원그룹 양회장의 세컨드, 즉 첩입니다.
양 회장의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조강지처에게 참지 말고 그냥 한 대 치라고 말하는 서진경. 그런데 또 기다렸다는 듯 한 대 치는 조강지처. 한 대 맞은 서진경이 머리를 쓱 넘기며 거울을 보는데 뭔가 너무 웃긴 상황이더라고요. 본처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관념적으로 서진경은 데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서진경은 희수는 물론 일신의 멤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사람이 갖고 있는 회색의 영역을 다양한 캐릭터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게 재미있는데요. 마인 9화, 악마 중에 악마가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한지웅은 성과 악 그 중간에 있는 회색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흑의 영역에 들어섰어요. 5화에서 한지웅이 불법 격투기를 즐기는 모습을 봤을 때부터 항상 이 경기의 끝이 궁금했는데요. 한 선수가 KO가 됐을 때 게임이 끝나는 건지 아니면 둘 중 한 명이 죽어야만 끝나는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한지웅이 즐기는 게임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한지웅의 악마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9화에서 그 답이 나왔습니다. 그동안의 한지웅은 불법 격투기를 즐겼으나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언을 들은 이후 분노가 폭발한 한지웅은 결국 죽여를 외쳤고 선수 한 명이 죽게 되었죠. 물론 그 말을 듣고 주먹을 더 휘둘렀던 선수의 잘못도 있다고 봐요. 거기다가 동생이었잖아요. 한지웅 탓만 할 순 없죠. 하지만 그 사건을 돈으로 덮어버리려는 한지웅의 태도는 한참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한지웅의 본능 브레이크는 고장이 나버렸는데요. 한지웅은 소시오패스죠. 사이코패스는 법의 개념이 전혀 없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시오패스는 자신에게 찾아올 이득을 위해 나쁜 것을 알고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또한 사이코패스와 달리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9화에서 한지웅은 이전과 달리 자신의 감정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강자경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그녀의 집에 침입했어요. 만약 서희수가 아니었다면 강자경은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강자경을 공격하려던 한지웅이 서희수와 대면하게 되었을 때 또 어떤 말로 그 상황을 묘면할지 궁금하네요. 강자경과 서희수 모두 한하준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강자경은 한 허름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아이 아빠가 효원그룹 차남이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총질 못하는 변호사를 찾아왔냐는 물음에 총질을 못하면 수류탄이라도 던질 것 같아서 라고 답했는데요. 한편 서희수 또한 효원에서 정리해고된 변호사 명단을 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효원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원하는 건 하준이를 놓고 강자경과 서희수가 친권 다툼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두 여자는 이번 소송으로 인해 하준이를 한지웅에서 효원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서희수는 이 소송이 계모인 자신이 얼마나 아이를 키울 자격이 되는지를 밝혀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지만 서희수는 이 소송에서 한지웅이 얼마나 친부로서 부적절한 사람인지를 밝혀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 같아요. 그렇기에 효원그룹의 적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일을 진행하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 소송으로 인해 정서연은 효원그룹에서 한지웅을 잘라내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서연은 한진이가 갑질 사건을 벌였을 때 한진이를 여차없이 잘라내버린 사람입니다. 정서연에게 효원은 마인이니까요. 그렇게 정서연의 사람이 확실한 한 회장의 전담 변호사가 정리해고된 변호사 명단을 서희수에게 넘겨줘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흔쾌히 수락한 것 같습니다. 희수는 서연으로부터 깨진 향수병이 그려진 그림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웅이 좋아하는 향을 가진 향수병을 바위에 던져버립니다. 이 장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서연은 수지체의 작품 레볼루션 5를 희수에게 선물했습니다. 뭔 향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 싶었는데 넘버 1부터 넘버 5까지 그림에 담긴 메시지를 듣고 나니 이 작품들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특히 부셔라 이길 때까지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넘버 5에는 핑크색 바탕에 깨진 향수병이 그려져 있습니다. 깨진 향수병은 내가 부셔버리고 싶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수와 서연이 갤러리에 그림을 사러 갈 때 두 사람이 메이크업을 하는 장면이 등장했는데요. 서연은 귀걸이를 하고 결혼 반지를 꼈고 희수는 립스틱을 바르고 향수를 뿌렸어요.
즉 희수의 향수와 서연의 결혼 반지는 두 사람이 깨고 싶어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향수와 반지는 습관처럼 두 사람과 항상 함께하죠. 그리고 그림을 보고 온 그날 밤 지용은 희수에게 그 향수 뿌렸어? 라고 묻습니다. 당신 이 향 좋아하잖아 라고 웃으며 말한 희수는 집 밖으로 나와 향수를 던져 깨버렸습니다. 희수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지용은 희수가 부셔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즉 지용이 좋아하는 향수를 던진 희수의 모습은 레볼루션 넘버 5처럼 이길 때까지 부셔버리겠다라는 희수의 의지를 의미합니다. 자, 이젠 정서연을 살펴보죠. 서연이 부셔버리고 싶은 것은 세상의 편견이고 그녀를 꽉 조이고 있는 코르셋은 결혼반지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성을 사랑하는 재벌가 일원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는 거겠죠. 서연은 그림을 바라보며 수지와 함께했던 순간을 그리워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연의 행동으로 미루어 볼 때 서연이 수지와 연인이 되는 걸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사랑을 선택한 수혁의 진심을 봐줄 수 없는 건 서연이 친엄마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서연이 수혁과 같은 고민을 했었고 현재 진심을 숨기고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럼 각자 마인을 찾아나가는 여정에서 서연은 과연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커밍아웃을 하게 될까요? 수지채가 정서연을 만나기 위해 그렸던 그림, 파도치는 바다 안에 원 모양의 테두리가 있습니다. 바다 안에 이런 갇힌 공간은 없잖아요. 이 그림은 꼭 좁은 문에 갇힌 코끼리 그림과 마찬가지로 내가 만들어 놓은 벽 안에 갇혀있는 정서연을 의미하는 듯 했어요. 정서연은 세상의 편견을 부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지금도 편견을 부수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 정체성은 숨겼지만 서연이 복합문화 전시 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도 문화가 가진 사람의 전유물이라는 편견을 깨기 위함이라고 했었죠. 또한 서연은 이미 커밍아웃을 한 차례 했습니다. 엠마 수녀와의 상담에서 마음의 옷장을 열었고 사회적 관념을 유지하기 위해 닫아두었던 자신의 정체성을 열고 태어나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죠. 서연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세상에 밝히게 된다면 절대 타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로 직접 밝혔으면 하는데요. 자신을 가두고 있던 자신만의 벽 안에서 나온 후 더욱 단단해질 정서연의 모습을 백미경 작가가 어떻게 그려낼지 너무 기대되네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